네, 2019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 결론적으로 되었네요. 일단은 어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폭락장 속에서 어제부터 반등이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시작이 됐는데 어제 제가 조금 뭔가 어설프고 좀 뭔가 찝찝하고 뭔가 좀 반 정도밖에 속 시원하게 반등 나온 거 같지가 않다. 그러면서 어 이제 이유들을 여러 개를 찾다 보다가 일단 어제 막판에 어떤 뭐 정치 외교적인 게 뭐 풀린 것도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확실하게 풀린 게 없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HLB가 막판에 급락이 한번 나왔던 거, 그러면서 신라젠이 같이 떨어졌던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시장 반등이 시원하게 어제 만들어주지 못하고 좀 어설픈 양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뭔가 좀 석연치 못한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또 일어나니까 또 밤사이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두 발이나 또 쐈고, 또 어젯밤에는 미국에서의 송유관, 우리나라 송유관 철강 기업들 일부 철강 기업들에게 관세율을 높이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늘 조금 흔들긴 하겠다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정말 작년 10월 폭락장에서 본 저점을, 사실 일본 사태, 일본 무역 분쟁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위치였죠. 10월달 저 자리를 다시 온다고? 음? 이 자리를? 이 자리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떤 폭락 기조에 따른 엄청나게 떨어졌던 그때 이 자리를 또 온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양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저기를 이탈한다고? 유일할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이탈했던 거는 미국의 12월 달 이후 올해 들어서는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기를 설마 이탈할까 했는데 결국엔 이탈을 했어요. 610포인트고 당시에 보여줬던 게 617포인트니까 꽤나 크게 이탈을 한 겁니다. 꽤나 크게 617과 610에 이제 이렇게 저점을 찍은 건데, 그런데 어쨌든 오늘 밑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저점 대비 시장이 3.2%인가 올라왔어요. 종가상은 이제 1%도 못 미치지만 어쨌든 간에 종가상으로 어제부터 반등이 시작된 것은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마우스의 매도 버튼을 누르도록 정말 강력하게 유도하는 어떤 마우스를 이게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사람들이 결국엔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뭐 그 정도의 급락이 나왔고 폭락이 나왔고, 결국엔 투매를 유발시켜가지고 이렇게 급반등으로 밑꼬리를 좀 많이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오늘의 급락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숨어 있겠죠. 오늘 이제 61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이건 일단 뭔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거,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성 종목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된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어제의 HLB 신라젠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HLB와 신라젠이 막판에 이제 투매를 만들었고,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시리즈, 코스피에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게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 코스닥의 1등, 시가총액 7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중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에 메지온의 말도 안 되는 파동. 메지온은 지난번에 HLB 때 같이 무너지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죠. 이제 그 종목들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목을 집중해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 과정에 대한 루머가 돌았던 거, 그래서 그로 인해 급락이 나온 거, 정말 혹시 코오롱 티슈진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HLB, 메지온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매주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HLB랑 상황이 좀 다르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하여튼 불안감을 조금만 이제 급락해도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하한가고 내일 또 점하한가 가는 거 아니야? 지난번처럼 HLB가 점하한가 갔었죠. 하한가 간 다음에 그런 게 아니야라는 학습 효과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매도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급파동이 결국 나왔어요. 오늘 매주원이 한 20% 내려갔나요? 그리고 다시 플러스 전환되면서 아마 밑에 최저가 대비 지금 요거는 지금 코스닥이고 최저가 대비 오늘 84,000원 저가 대비 고가는 113,000원이니까 거의 뭐 383 있어 30% 이상 올랐네요. 최저가 대비. 어쨌든 이 두 종목 때문에 아침에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어요. 정말. 이제 어제 반등이 시작돼서 드디어 잠도 좀 푹 자고 아이고 이제 내가 좀 가진 것도 이제 좀 올라오겠네. 제가 말씀드렸듯 최저점 대비 30에서 70%는 올라오겠네. 그러면 내가 지금 요 종목이 1,000원에 최저점을 찍어놨으니 그래도 적어도 이건 1,300에서 1,700은 사이는 들어오겠네. 고기 되면 좀 팔고 좀 단기 매매 하든가 이제 이렇게 추스려야겠다 라고 생각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멘탈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1시간 반 정말 빠른 시간에 1시간 반 정도였죠. 아침 10시 반 정도까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투매를 유발시키고 나서 시장은 610포인트 선에서 물량이 강하게 한번 들어오고 정돈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저점 찍고 630%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숨어있는 내용들. 일단은 어제 요거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일부 기업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미국이 이제 송유관에 대해서 즉 일부 철강 기업들, 국내 철강 기업들, 세아제강 같은 철강 기업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율을 높이는 거 이것도 영향을 뭐 주긴 줬는데 크지는 않았고 사실은 이게 더 컸죠. 그냥 그동안 쌓였던 게 터지는 요런 게 더 컸고 네 번째로 밤사이 터진 북한 미사일이었고 미사일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빅텍이 오늘 파란불로 끝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미사일 영향력은 크지 않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일본에 관한 거는 역시나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거는 오늘 좀 바뀌었죠. 오늘 이제 이거 터닝 포인트를 잡은 이유 이제 하락 이후에 대해서 아침에 하락 이후에 대해서 이 정도 들 수 있다면 오늘 그러면 610포인트에서 어떻게 터닝하게 됐냐 터닝 포인트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다음 내일을 준비하고 8월달 매매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2019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사유를 보자면 일단 왜 610이냐 제가 610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정말 거기까지 진짜 꼭 굳이 가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설마 또 거기 굳이 갈 수는 있지만 굳이 또 거기까지 가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엊그제였나요? 엊그제 반대 매매가 출회되면 엊그제였을 것 같네요. 엊그제 그쵸? 당연히 4% 내려간다 이렇게 급락한 날 코스닥이 그쵸?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이 4% 내려가서 다음날 이거 반대 매매가 쏟아질 거다. 이거 일봉으로 같이 보죠. 일봉으로 코스닥 자 이날 이거 반대 매매가 쏟아질 거다. 이거 나만 하질 않을 거다. 반대 매매 엄청 많고 실제로 다음 날인 어제 아침에 8시 40분에 말씀드렸죠. 반대 매매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 주문이 걸린 종목들이 300종목이 넘었다. 10% 이상은 500종목이 넘었고 이 500종목들 전부 다 일단 하한가 주문이 걸린 거고 그거를 조금 동시에 잡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하한가로 바로 안 보인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실제로 이것보다 더 조그마락한 것도 다 반대매매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종목 이상이 반대매매 지금 다 모든 종목이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신용을 쓴 모든 종목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종목들이 지금 반대매매 일부는 다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부터 누군가를 그렇게 강하게 잡지 않으면 사실상 이 기술적 라인들 이 수준이 동일시되는 라인인 610선 정도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고점 이 구간 떨어질 때 있잖아요. 여기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하락이에요. 10% 하락 그쵸?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예요. 10% 마이너스 10% 시장이. 그러면 일단 개별 종목들은 마이너스 20에서 3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똑같은 구간이 10%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 진짜 기술적으로 이게 동일시 되려면. 그러면 여기가 680포인트네요. 10포인트면 680에서 10포인트 빠지면 약 70포인트 빠져서, 맞죠? 610선 맞나요? 이렇게 해서 610선 정도, 682 정도니까 실제로 딱 그 정도 떨어지잖아요. 거의 680, 610 근처잖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떨어져야 되냐? 아침에 반대매매 물량 때문에 아예 갭 하락 출발해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으면, 갭 하락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날이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제 양봉이 조금 찝찝한 구석이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그걸 잡았는데 그게 누군가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반대 매매를 외국인들이 1,500억이나 코스닥에서 잡아줬고, 이랬기 때문에 찝찝하지만 그래도 반등이 시작되는 날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는 어쨌든 반등이 시작된 거잖아요. 어제 시작은 된 거잖아요. 더 하단부를 어제 찍어줘야 될 자리를 오늘 찍었을 뿐이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라든 투매가 유발됐어요. 어제 만약에 아침부터 작년 10월 30일에 보였던 흐름처럼 이런 식으로 시초가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반대 매매 자체가 투매를 정말 강제로 투매를 유발을 시킨 거고, 지금 그 강제성을 누군가 먹었고 오늘 수동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죠. 오늘은 그냥 진짜 팔려면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오늘 610에서 매도를 한 사람들이 당연히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매수를 잡는 모습도 있었던 거고, 여기서 누군가 매도를 해야만 이걸 매수를 잡아나는 거니까.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수동적으로 누군가는 매도를 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반등이 610까지도 정말 안 열어도 되는데 굳이 연다면 거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오버페이스로 연다면 600 전후까지로도 말씀드렸죠. 600 전후. 그러니까 600 전후라면 뭐 595를 포함해서 뭐 이 정도까지도. 그런데 사실상 여기는 희박하죠. 왜 희박할까를 따져봤을 때 한 가지를 그냥 들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막장으로 가는 위치에서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를 보이는 곳에서는 그게 있어요. 언론의 반대. 언론이 중간에 어중간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신뢰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경고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일반 평온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어떤 입장을 증시의 향방에 대해 입장을 보였을 때는 그래도 조금 신뢰도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사실 그냥 불신을 하면 될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예 반대로 생각을 해줘도 진짜 무방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이 2018년 1월에 900포인트를 막 찍었을 때 언론에서는 이제 1000포인트 남았다, 이제 1000 이상 막 계속 갈 것이다, 코스피는 3000포인트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구나.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도 막 2, 3천만 원 막 찍어. 비트코인 열광이야. 막 해서 뭐 비트코인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그거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자극을 시켜놨어요. 누가 보는데? 다 개인들이 보잖아요.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그거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매매를 해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들의 매매 행태를 가지고 언론 기사가 쓰여지고 뉴스가 되는 거지, 그쵸? 당연하죠. 외국인의 매매 행태와 기관 매매 행태를 보고 기사화가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보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행태를 보고 언론화가 된 것을 개인들은 보잖아요. 보고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1000만 개인 투자자,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구간에서 나온 것 반대로 생각하면 돼. 지금 극단적인 구간에서 뭐가 나왔냐면 코스닥이 500포인트대를 찍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시각이 매체를 통해 노출이 됐어요. 야, 500포인트대 정말 그럴싸하죠. 지금 이거 내려오는 각도를 보면 마치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500, 오늘이라도 500포인트대 한번 찍어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600포인트대다. 그러면 내가 개인 투자 입장에서 야, TV에서 500포인트대 간다는데 이거 지금 620이네. 아유, 팔아야겠다. 610이네. 아, 팔아야겠다. 500포인트 간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수만 명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500대를 보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오늘 610을 좀 더 강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기술적인 표현으로, 기술적인 상황에서 여기 상황에서 길게 보면 여기 이게 기술적으로 그냥 이게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차트는 외국인 투자자도 보고 기관 투자자도 보고 개인 투자자도 보고 모두가 보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고 야, 이 정도면 저점이네 이런 생각으로 돈이 들어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트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시될 정도라면 사실 그런 거 차트가 굳이 뭐 차트를 뭐하러 띄워놔요? 그냥 호가창만 보고 그냥 매매를 시키면 되지. 매매를 하면 되지. 그쵸? 차트는 결코 무시할 만한 기술적 분석 결코 무시할 만한 내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일치되는 구간까지 정말 맥스로 보시면 되는 라인이라는 거죠. 이게 오버할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직도 좀 남았어요. 사실은 600포인트까지 남았어요. 오버할 수 있지만 거의 얼추 비슷한 위치.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굵게 할까요? 이 구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움직입니다. 항상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 상승 조정 나오고 다시 상승. 그 다음에 10월달엔 안 그랬나요? 하락 잠시 반등 나오고 다시 같은 위치로 하락. 이런 파동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짜잘한 위치에서는 그게 당연히 안 맞죠. 정말 결정적인 어떤 중대한 모습을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어떤 중대한 모습을 보일 때는 이게 심리적인 어떤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 어쨌든 기술적 분석 상에서도 610 라인을 가리키고 있었고 물론 그게 이제 큰 범위로 600에서 610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용 변화. 여기서 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장을 떨어뜨렸던 요인에 대해서 살펴야겠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만 거꾸로 갔지? 환율도 지금 크게 요동치지 않고 뭐 1180원대 아무리 올라봐야 지금 118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당연히 일본과의 문제가 제일 컸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해결될 소지가 있었나? 지금까지 610포인트를 정도를 만들 정도로 이 엄청난 폭락을 봤는데 그럼 여기서 과연 오늘 이렇게 돌아올릴 만한 이유가 진행된 게 있나? 없으면 가짜 내일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 과연 있었나? 그래 오늘 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있었죠? 이거는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어떤 보도화된 사실을 토대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한 이제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 계획을 짤 수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물론 언론화된 거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언론화되진 않잖아요. 매체에서 다루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이걸 반드시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일단은 오늘 나온 것을 토대로 일단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수학 문제를 풀 때 했던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수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저의 이제 스승님께서 제가 수학을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오래됐죠. 학창 시절에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이거 주식에 적용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자, 구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주어진 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걸 통해서 이용할 것을 생각해보고 그동안 내가 아는 것, 배운 것이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면 안 풀릴 게 없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주식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죠? 610포인트에서 올라가는 그 이유들이 적절했나? 그렇죠? 주어진 건 뭐예요? 오늘 뉴스, 오늘 언론이 뭐가 있었나? 아까 전에는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생각했고 반등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었나? 첫 번째로 오늘, 내일 외교부에서 한일 외교 장관회담 개최한다고 하잖아요. 이번 일본의 무역 분쟁 일으키고 나서 처음이죠. 어쨌든 그거 하나. 장관 회담 있었고 두 번째 그동안 별로 말이 없었던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던 미국 쪽에서 개입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개입해요? 일본아,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거 한국 배제하는 게 사실 비단 한국만의 한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전체적인 무역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조정 좀 하고 연기 좀 해보자. 생각 좀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개입을 처음으로 제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은 거의 관망이었죠.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도 서로 동맹국, 한미일 동맹국, 군사 동맹국이니까 사실 어느 쪽에 힘을 실어서 뭐 우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고 보자라는 관망 분위기를 조금 연출했고 지금 이제 미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일본 쪽에서는 반박도 합니다. 어떤 반박? 그래, 미국이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게 한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던 입장을 철회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 건 아니다. 다만 그 여론 수렴한 거 있었죠. 퍼블릭 코멘트. 여론 수렴한 것이 다시 재회를 좀 뭐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쪽으로 어떤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여지만 남겼지 그거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배제를 철회하거나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지금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미지 열려 있다는 거.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거죠. 어쨌든 미국의 개입. 세 번째. 그러면 미국이 왜 갑자기? 왜? 오늘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하나가 일단 강력하게 나왔죠. 일단은 일정 8월 2일이 이제 도래했다. 이틀 앞으로 도래했고 정말 결정하고 공포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일정이 다가왔으니까 일단 시도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무기에 관한 관점입니다. 무기. 일단 그 기사를 일단 다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무인 정찰기를 미국에서 판매를 승인을 했어요. 즉 다시 바꿔 말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 군사 뭐라고 해 통틀어서 신형 무기를 사기 위해 1조 2천억을 쓰게 된 거고, 그렇죠? 그럼 반대로 그 미국은 그만큼을 벌어들인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갑자기 미국이 이런 개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좀 더 계산된 것도 있지 않겠나라고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 가지를 그냥 보면서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단순히 그냥 HTS를 보고 뉴스를 보고 종합적으로 하면서 또 매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냥 추정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또 대응할 필요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사업가였잖아요. 그리고 사업가 기질을 그동안의 정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사업가 기질을 보였잖아요. 완전히 무슨 뭐 협상, 북한도 들었다 놨다, 모든 지금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러면은 미국이 원하는 거 뭐예요? 한국에 우리나라에 무기를 파는 거, 약 1조 원 이상을 판다, 많이 목표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 무기를 필요로 해야 돼.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지금 북한 쪽에 이렇게 얘기를 대화를 통해 뭐 해보려고 하여튼 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무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뭐예요? 안보를 위협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 상황이 지금 깔려버린 거죠. 안보 지금 북한 갑자기 최근 들어 미사일을 뭐 이렇게 단기간에 쏴버려. 쏜지 얼마나 됐다고 오늘 또 쏴요. 오늘 새벽에 5일 전에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막 군용기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영공은. 그리고 일본 한미일 이 스탠스가 깨지려고 하고 위협적이고 이게 깨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국민의 정서가 지금 반일 감정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틈을 타 이게 깨져버리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반일 감정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냥 국민들 대통합은 절대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게 확산되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이런 논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 언론이 뭐 부추기고 이런 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거. 이걸 떠나서 어쨌든 별도로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경제적으로나 안보상이나 위험한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지금 틀어졌을 때 뭔가를 지금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들이 아닐까.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그 무기를 어쨌든 필요로 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승인을 해서 사게 됐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되니까 이제 일본에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나라도 피해가 있어. 미국 입장에서 우리 기업도 좀 피해가 있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반도체 이 무역 기반이 좀 흔들릴 수 있어. 우리나라 기업도 되게 위험해. 막 이런 등등 얘기하면서 이제 중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오전 중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반등을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뭐 이거다라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하루 종일 이것저것 보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방송으로 녹화해 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그거는 이제 각자 그래 저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고 저건 조금 뭐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유예요. 그러나 저는 이걸 토대로서 목적은 앞으로의 매매를 준비를 하자는 거지. 여기 뭐 어떻게든 뭐 매매를 할 때 뭔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자 함이고 그 오늘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한 거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 어쨌든 외국인들이 개인 매도를 오늘도 코스닥을 이끄는데 성공을 했고 오늘 투신이 손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투신권에서 오늘 소폭 소량이나마 매수에 가담을 해줬습니다. 이제 최저점 손절한 걸 깨닫고 투신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매수에 가담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어제가 조금 두드러졌지 오늘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뭐 삼성전자가 최고로 많이 나와서 정상적인 거고 삼성전자는 오늘 2.6% 내려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조금 많이 안 좋았죠. 근데 충분히 예상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원위치 되면서 코스피도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올라간 것 뭐 그냥 정말 미약하지만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뭐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 뭐 7월 말에 뭐 지금 이렇게 많이 무너진 마당에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대북주들이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원래 이런 안보 위협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갔다가 이제 풀릴 기미가 보이면 대북주들도 자연스럽게 저점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진짜로 그 일본에서 만약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연기되고 만약에 진짜 미국이 좀 더 강하게 철회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라고 했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를 무시해 버릴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갑작스러운 타결에 의해서 그게 없었던 일이 되거나 제외가 철회되는 그게 그거죠. 어쨌든 그런 경우도 또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의견을 수렴했더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였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지 사실 그거를 확실하게 결정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죠. 못 박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8월 2일에서 아니면 연기를 했다가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연기를 했다가 진행을 그대로 강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연기를 안 하고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연기를 안 하고 강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건데 그 모든 가능성이 지금 다 생겨버렸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연기를 하고 철회하는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어쨌든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거기에 대한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 거겠죠. 그냥 그래 일본 너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게 놔두려면 사실 지금 굳이 또 개입 안 하던 거를 이게 뭐 좀 동맹국이 아닌 것도 아니고 개입을 굳이 또 지금 와서 또 할 이유는 많이 없잖아요.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라는 초점을 봤을 때 일본이 강행하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지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연기를 해서 8월 2일은 너무나 촉박하니까 연기를 해서 의견 수렴을 다시 하고 지난번에 했던 퍼블릭 코멘트 의견 수렴 다시 하고 여론 수렴에 맞춰서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일단 미국도 중재를 하고 어떤 더 많은 얘기들을 해오겠죠. 그걸 토대로 철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그것 때문에 내려왔던 폭은 반 이상 다시 덮어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려온 폭은 반 이상 덮어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연기를 안 하고 철회하는 거겠죠. 당장 빠른 시간에. 만약에 그게 이른 시간에 그게 결정이 돼버리면 뭐 더 빠른 각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뭐 생각을 해두고 앞으로 나오는 뭐 발표되는 언론들 뉴스들을 좀 집중해서 평소보다 좀 뉴스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렇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뭐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요 정도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종목들은 오늘 시장 반등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어제보다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0. 몇 %밖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반응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은. 특히 중소형 개발주들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오늘 이게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 10월 11월 넘어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그때도 했었잖아요. 5일차에 1일차에 뭐가 올라갔나? 뭐가 상한가 갔나? 상한가 가는 게 중요해요. 뭐가 상한가 갔나? 1일차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그렇죠? 2일차에 어떤 거? 뭐 3일차에 러셀. 뭐 이런 식으로 반등장에서 순차적으로 올라가요. 그럼 얘네들은 그 전에 뭐 하고 있었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6일차에 상한가 가는 종목은 이 반등하는 동안에 뭐 하고 있었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푹 빠져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12일차에 올라가는 상한가가 간 게 있으면 그동안 뭐 하고 있었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순서대로. 그게 시장 반등부터 반등날 당일날 올라갈 종목이면 이미 어제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 두 번째 날 오늘 반등 두 번째 날에 나오는 거면 오늘 상한가가 찍었을 겁니다. 오늘 많이 내려가다가 올라간 거 미스터블루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일도 마찬가지로 내일 상한가 갈 종목을 여러 개 탄생할 거예요. 중소형 개발주에서. 만약에 내일 반등 쭉 이어지면 그러면 그 종목은 어제까지 별 볼 일 없이 거래 없이 그냥 밑에서 그냥 찌글찌글하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렇게 음봉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뭐 별거 안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하루 이렇게 치는 이런 스타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움직이고 내일 안 움직이고 개별주인데 물량 거래 안 터진 음봉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음봉 안 터진 종목들 중에서 물량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거래 없이 안 움직인다고 실망할 거 없다는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 모레도 마찬가지.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종목들. 준비가 돼. 왜냐면 그 자금을 이게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종목들이 아닌 이상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이 대량 메이저 자금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더 위험해요. 쏟아낼 땐 더 무섭게 쏟아내거든요. 보세요. 메이지온 같은 거, HLB, 신라젠, 셀트라스퀘어 쏟아낼 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들 3천억 이상, 5천억 이상, 1조 원 이상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개별성으로 승부를 하는 게 먹을 때도 시원하게 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런 종목들을 대부분 갖고 있어서 회복력도 순간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바로 당장 내일 올라가기도 하고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등 상황 속에서 반드시 시장 따라 키 맞추기는 될 거라는 겁니다. 가려면 한 방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량주처럼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튀어 올라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렇죠? 각도를 높여서. 자, 그러니까 그거 기다려 보시면서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순차적으로 하면서 단기 매매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네.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좀 길게 했고요. 내일도 편안하게 조금 이어가거나 내일은 어쨌든 오늘 이 전체적인 길이가 컸기 때문에 움직이는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바로 주거나 아니면 좀 조정을 줬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내일 가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모레 가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완벽한 610이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최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600이나 뭐 600 전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왜? 아직도 해결돼야 될 문제들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외교적으로 아직 뭐 그럴 기대감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을 뿐이지 정말 뭔가 확실하게 뭔가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사라졌어 완전히 사라졌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높아졌지만 긴장감은 좀 늦추시는 것까지는 조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루하루 흘러가는 흐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도 내일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확률이 좀 높아졌으니까 조금 너무 걱정 마시고 좀 편안하게 좀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은.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